여러분, 형사의 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정말 경찰의 집념, 형사의 집념이 이런 이 범인을 잡게 됐는데요. 그런데 뭔가 제보 한 통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경에요.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8월경에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에 있는 유창수 형사가 한 통의 제보를 받게 돼요. 네. 그 제보인즉슨 제보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돈을 뜯어내려고 살인사건 관련돼서 협박을 하는 게 하나 있다. 어허.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을 살해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내 지인이 그 살인사건 관련돼서 돈 안 주면 그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허.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게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아, 그래요? 범죄 첩보로. 근데 이제 이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뭐 몇 번 하다가 말고 이런 아하, 경우도 있는데 네. 유창수 형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그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서 그러겠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그 당사자를 접촉하려고 엄청 시도를 했는데 네. 계속 실패를 했다가요. 네. 약 8개월 뒤에 드디어 그 범인, 그 공범입니다. 아. 그 범인 중에 한 사람을 접촉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접촉이 정말로 가까스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신빙성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이 남성,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살인 사건이 있었다면 공범 중에 한 사람인데, 좀 이 사람에게 1997년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무려 24년 전이죠. 네. 본인하고 고향 선배 여자친구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넷이서 서울에서 이제 렌터카를 타고 전북으로 내려오는 중에 이 선배가 연인을 살해하고 공사 중에 비포장 도로면 웅덩이에 시신을 안 매장했다 이런 짓을 한 거예요. 24년 전 사건 저렇게 얘기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거짓말이지 하고 끝냈으면 이건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유창수 경위가 이 네. 얘기를 다 듣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24년 전인데 그 선배의 그 여자친구 사망한 여성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또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살인 사건에 대한 충격 때문에 이름을 도저히 잊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직감을 하고 이 사건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건을 믿기에는 지금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당시에 1997년 초라는 거, 시점과 그리고 살인과 암매장이라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해당 여성의 이름뿐. 근데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24년 전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이게 이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봐도. 아하. 24년 전이면 그 당시에 발급되던 주민등록증은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코팅한 형태였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등록증은요. 68년 1월 1.2.1 사태 나고 난 이후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정권 때네. 그 이전에는 도민증이라고 해서 가지고 댕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발급된 그 주민등록증은 종이에다가 저 비닐로 그렇죠. 코팅을 코팅돼 해서 있었던데. 나눠줬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갱신을 할 때 못 찾아갔겠죠. 사망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가지고 아마 이 여성의 이제 얼굴이 있는 그런 이 코팅 사진을 이 형사가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인적 사항을 거의 이제 확보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4년 전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이 첩보로 시작됐는데 알아봤더니 실제로 그 인적 사항을 가진 여성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홍종성 기자님, 시청자분들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수사가 가능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공범들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해서 이 공범들에 대해서 최면 수사를 실시하게 돼서 이 시신이 안매장된 지역을 특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발굴 작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유골을 찾지 못했어요. 아하. 경찰들은 생각하게 된 거죠. 공범들에 대한 수사만으로 안 되겠다. 주범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24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검찰을 설득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또 검찰도 동의를 해서 네. 이 주범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하게 돼요. 아하. 그런데 법원 역시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요. 네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이제 좀 아까도 밑에 자막 나오지만 공소시효 완료되면 처벌을 못 하잖아요. 아하. 처벌을 못 하는데 수사를 진행한다. 강제 수사를 진행한다. 심지어 그냥 조사가 아니고 수사를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이거는 사실 그 법원 입장에서도 처벌 여부를 떠나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그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야, 그렇다면 정말 그 안매장이라는 그 끔찍한 사건 정말 영원히 묻힐 줄 알았는데 그럼 24년 만에 주범 검가 코앞까지 왔겠네요. 체포영장 발부됐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는 주범의 인적사항이 나왔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거지 대전으로 가서 이 사람 체포영장 보여주면서 살인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검거했어요? 고지를 했죠. 어허. 그러니까 이 한마디 딱 듣고 본인도 아마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을 거예요. 아하. 그 형사의 말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대요. 하하. 본인이. 영화 같은 장면인데, 진짜. 그리고는 뭐 이 결국 자백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 피해자 지금 사망자 찾지 못했죠. 그 여성과 사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남성이. 하하. 그런데 그 여성과 사귀고 있으면서 다른 여성을 아마 또 만났던 모양이에요. 하하. 이른바.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그 피해자 지금 발견되지 않은 여성이 따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외도를 의심했군요. 살해하고 이제 시신을 그 도로 웅덩이에 이제 안매장했다. 이거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첩보 한 통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경찰의 한 형사의 집념과 촉이요. 정말 24년 만에 살인사건 피해자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주범과 공범을 잡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범인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태완이법으로 폐지된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가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찰에서는 그 피해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이 수사기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법원과 검찰에 강제 수사를 어떤 필요성을 소명을 하였고 어떤 범죄의 자백을 받을 수 있었고 본 사건은 97년경에 서울 A구에서 주민등록이 무단 전출을 이유로 말소된 한 여인의 이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범 중에 한 명이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름은 범죄의 낌새를 예감했던 한 형사의 촉에 의해 사안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에 24년 만에 끔찍한 살인사건, 안매장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을 잡게 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니 유족들은 얼마나 진짜 황망하고 억장이 무너질 겁니까?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24년 전에는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97년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뭐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상 요즘에는 어떤 실종 신고 관련해서 장애인, 여성,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실종이 되면 전 기능이 지금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요? 수사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는요. 포천에서 그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 네. 난 이후에 시스템이 완전히 손봐진 거예요. 얼마 안 됐군요. 2002~3년경입니다. 네. 그 이전에는요. 가출 신고를 하면 그 지구내나 파출소에서 그 피해자 신고자 진술 조서 하나 받고 주민등록 등본하고 알아볼 수 있는 사진 2장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대장에 기재하고 전산에 입력하는 거. 가출 수배하는 거. 이 정도 선으로 정리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가출 신고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4년 전 사건이지만 이제 어차피 공소시효 아마 97년도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일 겁니다. 아하. 15년이라면 2012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죠. 말소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검거해도 공소권 없으므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목적은요.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경찰이 아마 이거 집중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벌을 못하지만 주범과 공범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는 없지만요. 경찰의 집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답니다.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까지 저희가 그 유고를 발굴하기 위해서 작년에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6일 총 3일간
대대적으로 그 발굴을 하였고요. 주 피해자를 검거한 이후에도 3일 동안 또 발굴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골은 찾지 못했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훼손된 매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매장지 위쪽에 지형의 변화가 생겨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GPR 장비를 더 사용을 해서 발굴 예정지로 생각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발굴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범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손정혜 변호사님, 경찰들은 지금 그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그리고 피해자분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서 유골을 찾기 위해 백방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안매장 추정 지역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란 책무를 다하고자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고 유가족에게도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 유가족들은 그냥 가출한 줄 알고 모르고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는 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처럼 이 피해 지원 관련해서도 이제 기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제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경찰이 여러모로 수사 그리고 수색도 마찬가지지만 이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제 지원하는 제도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어느 정도 부분은 그래도 조금 진실에 가까워져서 유가족들도 다행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김복종 의원님. 네, 이 경찰이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 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견이 안 되니까 GPR 장비 사용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묻힌 지점, 매장된 지점을 확실하게 아는 상태에서 그곳을 파도요. 우리가 땅 밑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도 이거 어떤 지각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현장이라는 데서 한 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하하. 그래서 경찰이 조금 가능하면 폭넓게 좀 파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시신은 백골화됐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정밀 수색하면서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혹시 이장을 해보신 네. 경험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이해되실 거예요. 그 관이 이 매장했던 곳을 파보면 저만치 이동해서 관이 발견된 경우 있습니다. 바로 이제 땅 밑에서 이 흙이 흐르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지금 경찰도 유골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백방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족의 한 그리고 피해자 한을 조금이나 풀어줄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